슬프면 울고 아프면 쉬고 그렇게 좀 주저앉아 있어도 돼요. 오래 쉬어서 가열이 더디게 되는 거야. 걱정 마. 그러다 보면 다시 달릴 수 있는 날 꼭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려도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한번 가보려고. 이왕이면 재밌게 살고 싶어졌어. 안녕하세요. 굿나잇 책방입니다. 오늘은 게일 가젤의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일 가젤은 하버드 의대 코칭 연구소 설립 멤버이자 마음챙김 명상 전문가입니다. 그는 회복 탄력성 개발을 위해 필요한 마음 근육을 6가지 키워드, 대인관계, 유연성, 끈기, 자기조절, 긍정성, 자기돌봄으로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실천 전략과 팁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째, 감사 연습. 매일 감사한 일을 적으며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합니다. 둘째, 작은 성공 축하.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도구 활용. 심호흡이나 운동, 건강한 루틴을 유지합니다.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도입부를 새롭게 쓸 수는 없겠지만 엔딩은 얼마든지 새롭게 쓸 수 있다. 우리가 마주했던 역경과 트라우마는 바꿀 수 없다. 출생 배경과 가정도 바꿀 수 없다. 과거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인생의 새로운 엔딩은 써나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작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변화구가 날아들어온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사건들이 들이닥치기도 한다. 갑자기 연로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직장에서 동료가 그만두는 바람에 결혼이 발생하기도 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때문에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끈기를 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끈기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하려면 먼저 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나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할 때가 있고 인생은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위로가 된다. 나쁜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할 적기라고 판단했을지라도 인생은 당신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단선적인 여정은 아니었다.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향해 등정하다가 정상과 나를 갈라놓는 험지를 만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험지가 계획에는 없었더라도 아무리 험지가 있다고 기띔해주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험지를 통과해야 목표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생산적인 한 걸음이 된다. 우리는 어떤 것에 저항하거나 격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것이
성격이나 감정 같은 내적인 것이든 육체적 고통이나 엇나간 타이밍이나 힘겨운 상황 같은 외적 요인이든 말이다. 머릿속에서 무수한 대화를 나누며 상황에 매몰되고 상심한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쳇바퀴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 이 원리는 수용 전념 치료에서 강조하는 바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어떤 상황이든 대처하려는 자세가 활력 넘치는 삶의 비결이다. 수용한다는 것은 인생이 숱한 선택으로 가득하다는 깨달음이다. 끈기는 문제를 직면하고 최고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에 전념하게 만들어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인다.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 제시카는 교통사고로 만성 다리 통증을 얻는 바람에 일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한동안 괜찮다가도 갑자기 주리를 들듯 다리가 아팠다. 언제 고통이 올지 몰라 두려워하며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걱정에 빠졌다. 통증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비관했다. 하지만 제시카는 심리치료사의 수용 전념 치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많은 생각이 고통을 증폭시켰고 자신이 지나치게 통증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통증은 고단한 짐이지만 그 짐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커리어에 전념할 자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수용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커리어를 위한 취사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이제 통증이 아름다운 산봉우리로 가는 여정 중 만나는 험지와도 같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시카가 한 일은 육체적 고통을 수용하며 일하는 법을 터득한 것 이상이었다. 자신의 인생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신념을 포기했다.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벗어나 현실의 실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론 통증이 호전되리라는 희망을 내려놓은 건 아니다. 자신의 불행에 격분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인내하며 통증을 관리하는 동시에 인생의 목표도 쫓을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가능한 일에 희망을 두었고 덕분에 시련을 견딜 수 있었다. 목표를 가로막는 현실에 저항한 순간들을 떠올려보자.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다. 나도 과거에 저항하며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어린 시절에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되뇌며 허송세월했다. 과거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서 좋은 것들을 온전히 포용할 수 있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난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다. 낙관주의가 회복 탄력성에 좋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긍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낙관주의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 7만여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관주의가 강할수록 암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의 심장마비 발생률이 부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에 비해 3분의 1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나 기타 심혈관계 발병률도 13% 정도 낮았다. 낙관주의는 시험 성적, 보험 설계사의 매출 실적, 운동선수의 부상회복 속도와도 비례한다고 알려졌다. 낙관주의에 관한 비유 중 물로 반쯤 채워진 또는 비워진 유리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행복의 이익에서 저자 숀 워커는 유리잔이 물로 반쯤 채워지거나 비워진 것보다는 유리잔에 물을 채울 주전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주전자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긍정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는 자기 스스로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예를 들면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후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경우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는 각자 스스로에게 전혀 다른 설명을 한다. 첫째, 낙관주의자는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좀 더 확정적인 설명을 선호하는데 가령 난 진짜 프레젠테이션을 못해 라고 말한다. 둘째, 낙관주의자는 난 이런 종류의 일은 잘 못해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는 자기 비판을 일반화하면서 난 별로 똑똑하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린다. 셋째, 낙관주의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인정하는 반면 비관주의자는 결과를 가지고 자신을 비난한다. 그래서 낙관주의자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반면 비관주의자는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잘해. 내 문제는 무엇일까? 라고 단정한다. 낙관주의든 비관주의든 설명하는 방식이 세상을 인식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데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 낙관주의 렌즈를 끼면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구사하며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관주의의 렌즈를 끼면 시야를 좁게 만들고 선택지가 제한된 느낌을 갖게 한다. 극단적인 경우 비관주의자는 가능성이 있어도 개선될 수 없다고 믿는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에 갇히고 만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자기 연민, 원망, 문제 회피에서 벗어나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한다. 당신은 낙관주의자인가 비관주의자인가? 어느 성향에 더 가까운가? 당신은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학습을 통해 비관주의에서 낙관주의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다. 부정성과 긍정성 중 어느 씨앗에 물을 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믿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더 깊게 뿌리내릴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낙관주의가 쑥쑥 자라날 것이다. 회복 탄력성은 마라톤이다. 회복 탄력성은 일회적인 결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회복 탄력성은 평생에 걸쳐 무수한 선택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선택 지점이 있고 선택 하나하나가 회복 탄력성의 보탬이 된다. 혹시 그렇지 않았더라도 괜찮다. 앞으로 더 많은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
피해야 할 두 가지 함정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은 단선적인 흐름이 아니다. 삶의 목적에 충실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인생은 원래 그렇다. 회복 탄력성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굴곡을 마주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한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느라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라는 속담을 명심하길 바란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회복 탄력성은 얼마나 비교를 자제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돌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 당신은 날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돌봄을 뒷전으로 미루라는 압박을 느낀다. 평소 꾸준히 회복 탄력성을 재충전해 두지 않으면 막상 필요할 때 결핍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분주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틈틈이 가지는 소소한 순간도 좋다. 당신의 안녕에 투자하자. 자기 돌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돌볼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5분만 투자해 마음챙김 명상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굿나잇 책방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